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4월 16일 11시 49분이에요. 실시간 영상 드립니다. 주식시장 급락 이렇게 해야 수익 납니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줄 거예요. 이걸 알아야 수익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아야 수익 난다 그러면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수익 납니다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 대신 섞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급락 요인 뭐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알 테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중동 불안에 환율 급등, 외국인 매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은 시장이 조종받을 위치였어요. 시장이 조종받을 위치에 그런 요인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밀려 내려가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파르게 급락이 나오면 올라갈 때도 급반등이 나오거든. 근데 그 급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 막 이런 것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먼저 얘기하지는 않고, 내가 해주는 얘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은 이게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쪽으로 얘기해주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멘탈을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준과 원칙은 결국은 차트를 볼 줄 아느냐, 지수 지지권이 어디냐, 저항권이 어디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원칙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참고하고, 주시장 급락 이렇게 해야 수익 난다. 바로 결론을 하나 얘기해 주면, 4월 18일부터 30일 사이에 이때는 무조건 수익 납니다. 내 단언하는데, 할인 이벤트를 가입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4월 23, 24 야간 강연 방송, 이 FOMC,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수익 납니다로 했으면은 이걸 강조했을 거예요. 요거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와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해서 이 급락하는 주식시장을 기회로 활용하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할게요. 우리가 전문가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게 있어서 뭐 할인 이벤트 와라, 회원가입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말을 하면 C가 되는 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 방송할 때 이종복한테 회원가입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채팅창에 종목 질문하지 말라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양방향 소통하지 말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7월 달부터는 이 증권방송 채팅창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기억나요? 근데 보좌관이 아직 그건 안 찾았네. 채팅창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2월 달쯤에 했을 거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3월 9일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적응 좀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안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 자, 보이죠, 여러분? 이거 이제 현실로 될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현실로 벌어진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약세장 조정장에서 종목 밀릴 때 여기 노가리 까거나 헛짓거리 하는 놈들한테 내가 한마디 해줄 테니까 잘 새겨 들으라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일진전기 4월 5일날 어떤 사람이 이거 물어봤을 때 이 사람 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 이거. 좋게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냥 매도 기회 있으면 그냥 파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고 틀리고는 한 달, 자, 내 말이 맞고 틀리고는서부터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굳이 얘를 왜 얘기를 한 거냐면은 이것뿐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목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이렇게 뉴로메카 같은 것도 밀리는 건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까 내가 이 영상의 핵심은 이렇게 해야 수익 난다가 요점이잖아. 뉴로메카도 원래가 여기 보면 4월 5일날 장중에 6% 올라가면서 38,000원까지 올라갔었어. 그러니까 이 주식을 이쪽 4만원 언저리거나 37,500원 언저리나 이쪽에서 주순 사람들 중에는
이것도 꼭다리 여기 기준에는 이게 고점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기준에는 여기가 고점이잖아. 이렇게 밀려 내려오기 전에는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고, 맞죠? 이걸 우리가 전저점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깨졌기 때문에 여기를 된 고점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가 전저점이요. 그리고 여기가 전고점이란 말이요. 그리고 요 당시는 주식시장이 조정권의 주식시장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지권으로 온 주식이 올라갈 때 저항권에 갔을 때 부딪혔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결과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근데 얘가 이쪽으로 올라갈 때 거래가 실렸으면 이걸 뚫고 넘어갔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거 거래가 실리지 않으니까 이걸 뚫지 못하고 부딪히고 밀린 거고, 그러면서 하락 N자형으로 빠지면서 다시 전저점 원저리로 밀렸죠, 여러분. 이런 게 오히려 안전하고 양호한 거예요. 차트는 깨졌으나.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이제 저평가 밸류서부터 금융주, 그 다음에 이런 일진전기 필두의 전력설비, 그 다음에 중형 시가총액, 중소형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제약, 물론 시가총액이 큰 제약주 한미약품도 밀리기는 밀렸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종목 어떤 섹터의 주식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방송할 때는 매도였어. 매도. 맞죠? 반도체도 정수리는 매도. 2차 전지가 매도 안 해도 되고 중기로 가도 된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섹터. 로봇도 마찬가지. 그건 인정. 중요한 거는 저 시점에 거의 대부분 내가 중기로 보는 주식이 아닌 종목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든 내가 어느 정도 저항권에 있다라고 보는 주식들이 다 전략은 매도 전략이었다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캐치를 하려면 변곡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얘기의 요점은 이 주식시장 급락에서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 거의 핵심이 그 변곡점이 그렇게 중요하고 주식의 지지와 저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러니까 다른 쪽 종목들은 볼 필요도 없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하락 요인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환차손 우려로 이제 주식을 좀 파는데, 저자들이 주식을 파니까 지수는 여지없이 밀리죠. 그리고 선물도 그동안에 매수 우위가 이제 매도로 전환되고 있으면서 이제 지수가 밀리는 거니까, 그럼 여기 지수의 지지권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 이상 더 빠질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지지를 할 거냐,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알겠어요?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그 어떤 지지 저항에 왔을 때 그렇게 될지 여부를 펀더멘탈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든 아니면 그 주식이 주도주 섹터든 아니면 후발주 섹터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줄게. 이거 막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에이테크 솔루션하고 인포뱅크 쪽도 좋은 쪽으로 얘기 많이 해주잖아. 내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주식들을 한 번이라도는 갖고 있었을 거거나 추천을 받았던 주식들이거든. 반도체 잘 움직이고 2차전지 잘 움직일 때도 흘러내리다가 반도체 조정받고 2차전지 조정받을 때 이날 한 번 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주 가까이를 빠지더니 한 방에 본전에서 팔 수 있거나 먹고 팔 수 있는 기회에 있었지. 그리고 다시 흘러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든 최근에 어떤 주식을 샀다면 그쪽은 손실 중이겠지만은 에이테크 솔루션을 샀다면 수익일 거고, 그 다음에 인포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포뱅크가 YC캠하고 내가 되게 유사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눈치껏 하려고 하지 말고, YC캠도 이렇게 계속 칼든 강도를 줬었잖아요. 이렇게 칼든 강도를 주면서 나는 이 주식을 추천해서 손실을 봤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 여러분, 대신 지금 장이 약세장의 변동성이 세게 나오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샀어도 먹고 팔 수 있었고 다시 저점으로 밀렸을 때 샀는데 더 빠졌으나 먹고 팔 수 있거나 고점에서 안 판 사람들이 손실이 되게 줄어들었고 다시 또 밀렸을 때 저점에서 샀는데 밀렸으나 먹고 팔 수 있었고 다시 더 밀렸으나 본전 이상으로 가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지지권에서 주식을 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대신 아까도 내가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로봇하고 AI 쪽이 이런 흐름이 아직은 안 나온 건데 걔들이 뭐 빠르면 목요일이고 늦어도 금요일쯤 정도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이제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도 만나틀리나 가보면 알겠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을 막 사지는 말고 지금 주식시장 급락할 때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리고 그 핵심은 4월 18일 목요일부터 할인 이벤트 무조건 참여 4월 30까지 그 다음에 비서실장 본부장 연락처나 이토마토 연락처는 댓글 확인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주봉을 보면 딱 붙어서 걸리죠. 일봉을 보면 이거 계속 항정 없이 올라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심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일봉을 보지 말고 주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봉을 보고 주봉이 이격이 떠 있냐 저항이냐 아니면 지지냐 언더슈팅이냐. 그 지지고 언더슈팅이면 그걸 사거나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그 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적인 얘기 또 해준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지금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은 5월달 이후에 조정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작년 12월달부터 들었죠. 이 어떤 조정장에 대한 어떤 내성은 아마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은 아마 많을 거야.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장이 조정받기를 기도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이 빠질 때는 내 방식이 가장 완벽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지. 그 방식이 가장 완벽한 거고 아직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오픈할 때가 아닌데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게요. 온라인 강좌 내가 5월 말 때 할 거를 땡겼어요. 5월 초중순으로 땡겼는데 그때 확인해 보면 알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해 준 두세 가지 정도 알겠죠? 변곡점, 지지저항,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과연 그렇게 지지저항에 입각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펀더멘탈과 그 주식의 추세 패턴으로 그거를 본인이 판단해 낼 줄 알아야 된다까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영상 자주 안 줘요. 그 다음에 나스닥하고 자 나스닥도 지금 보면 이게 나스닥이거든. 이게 아까 내가 마켓10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벌써 충분히 조정을 받을 지점이 지났고 변곡점상 변곡점이 지났잖아. 여기가 여기 보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이게 다 설명하면 안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나스닥도 충분히 변곡점이 지났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되는데 나는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시간과 사이클이 71일이요. 그럼 여기서부터 71일 정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조심하는 게 중심 이론 변곡점이요. 더 올라갔어도 결국 밀려 내려오잖아. 이해했죠 여러분? 그 다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98이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8일이 지나면 이제 끝난겨. 얘들은 무조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이거라 말이야. 이거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럼 나스닥이 얼마까지 빠질지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지 지지저항을 알으라고 그랬죠? 그 여기서 나스닥의 지지저항은 17,500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지, 저항은 이제 18,25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8,350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가 돼요? 여기서 18,350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로 가버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비극이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밀려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거야.
그 만약에 나스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려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 확인이 되면 미국이 밀리면 개파락의 양봉이 자주 출현할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올라가도 다시 부딪혀서 이렇게 밀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갭상승의 음봉이 떨어질 거라는 거지.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변곡점, 중심이론 변곡점에 의한 지지와 저항 앤드 그 지지와 저항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지 아닐지를 판단해내는 걸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려준 건데 이런 거를 공부하려고는 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만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 지금처럼 내가 얘기한 게 이제 어느 정도 들어맞으면은 아마 18일쯤 가면은 들어맞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18일부터가 이제 확인이 될 거야. 그러면 그거 확인이 되는 순간 오면 늦어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도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이 나는지를 만약에 내가 영상을 떴으면 아마 그 종목들을 아마 얘기했었을게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건 지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제 특징으로 얘기했고 매수 추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게 이건 단기야 여러분. 어제 그제 뭐 최근 얘기하는 거야. 네페스 오늘 지수가 폭락하는데 올라갔죠. 네페스가 어떤 주식이었어? 감사보고서가 안 들어와 갖고 종합이 폭등할 때 오히려 3월 25일까지 폭락이 나왔지. 오히려 얘는 감사보고서가 안 들어와 갖고 종합이 폭등을 할 때 이렇게 종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월 1일까지 폭등을 할 때 오히려 얘는 급락이 나왔었어. 4월 1일 때까지는 하락 중에 있었잖아. 근데 4월 1일부터 종합은 폭락이 나오는데 얘는 거기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인정?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은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은 오픈 엣지, 이 오픈 엣지가 내가 이거 보좌관한테 찾아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3월 말 타이밍 언제, 4월 초순 타이밍인가 언제 내가 야간 강연 방송하기 전에 이거 내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가 이거 어떻게 추천해서 수익을 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예고한 주식이죠. 이게 지금 보좌관이 방송을 들으면 그거 찾아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좋긴 좋은데 아마 나중에 영상 뜰 때는 내가 그 얘기 할 거야. 이거 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4월 야간 강연 방송 하기 전에 이 주식을 내가 공개적으로 추천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보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이 오픈 엣지였고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 오늘 크게는 안 올라가도 들 빠지고 그 다음에 IMT 최근에 2, 3일 반등 나왔죠 여러분. 22,000원대 지지에서 반등 나왔죠서부터 이런 거 물론 주성이하고 하나마이크론 밀리지만 주성이도 오늘 장중에는 플러스 났었어. 종합이 370짜리에서 급락이 나와도 분명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차전지에 대주전자 오늘도 플러스 났었고 나노신소재가 오늘 다른 거에 비해서 하방 경쟁성이 좋고 얘도 아침에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플러스 났었고 그죠? 단기적으로 요새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FST죠. FST 칠러 관련주 초대박 났죠. 이거하고 또 똑같은 시점에서 얘기했던 유니셈 오늘 플러스 났지. 보면은 조정받고 있는 추세적으로 약해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 로봇이나 AI 쪽은 흘러내리는 게 있으나 2차전지든 반도체든 다른 쪽 그 다음에 여러분들 CNG도 오늘 플러스 났었고 저점 매수 13,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나 이하에서 타점 노리면 된다고 했죠. 다 보면 올라가는 게 훨씬 많지. 물론 얘들이 종합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연속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동성장이니까. 그래서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 급등주 갭 매매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급등주 갭을 모르니까 그건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 중심이론 속성반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거 닫았는데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건 최초 공개입니다. 이거야 이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접목하는 대응은 백전백승하는 겨.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증권주든 뭐든
전력 설비든 뭐든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반도체, 내가 얘기하는 핵심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저 로봇이나 이런 종목은 그냥 사, 아니면 갖고 있어. 그리고 누구 말이 맞나 틀리나는 가보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최초 공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까지만 얘기하고 지금부터 한번 부연적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환율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환율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오늘 파웰이 어떤 얘기를 이따가 새벽 2시에 우리가 밤새우면 나올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파웰이 긍정적인 립 서비스가 나오면 바로 음봉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만약에 뭐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거든 여러분. 여기 1425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직전 고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율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종합이 여기서 버텨주는 게 장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환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폭탄이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급락이 나오겠지. 이 두 가지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좌우단간 고점은 나와 있고 이쪽 어딘가에서 파웰의 어떤 말에 의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느냐,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을 때부터 이제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나 주식을 안 사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매수를 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이쪽 어딘가에서는 중동 이슈도 가라앉고 뭐 오마이갓 에브리바디가 돼서 환율이 밀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는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올 때는 이렇게 크게 나오는 음봉에서 사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날 양봉이 나거나 아니면 도찌형이 나올 때 매수하는 거 얘기했었죠.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요거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놓고,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하고 종합주가지수의 차트를 보면 완전히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보이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작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리고 60일선까지 왔잖아.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서 1월 달 사이에 올 때는 여기는 21선이 깨는 이 지점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추가 조정이 나왔으나 이쪽 언저리에서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 지금도 그 타이밍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서는 원래 2차 전지가 받쳐주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근데 이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만 이 움직이는 추세 패턴이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기저기에서 이상하게 막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불편하고 변동성이 큰 거는 맞는데, 기존의 하락장이나 약세장하고는 이런 게 다른 점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언더슈팅이 되는 거겠지. 지금이 딱 이 추세의 지지권으로 온 거잖아요. 여기 보이죠 여러분? 여기가 딱 추세의 지지권이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깨는 시점부터가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언더슈팅이 걸릴 때는 정상적인 주식은 안 밀립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면 될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기억하세요. 대응이 안 되거나 좀 무서운 사람들은 환율이 역의 환율에서 음봉 나오는 날, 장대 음봉 나오는 날, 아니면은 환율이 우리나라 시장의 장중에 뭐 한 10원, 20원이 급락하는 그날부터 베팅을 하라는 얘기고, 반도체 2차 전지 이해가 되죠? 어차피 그런 일이 조만간에 벌어질 수 있으니, 그죠? 반도체 2차 전지 주식들을 목요일을 기점으로 지수가 좀 괜찮게 움직이지 않겠냐를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영상을 돌려보면서 보충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 장도 아마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18일부터
지금 추천하고 싶은 주식이 한두 종목이 아니야. 어느 정도 현금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돈 좀 벌고 싶은 분들은 18일부터 무조건 오고 그 다음에 야간 방송은 다음에 또 영상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 이 변동성 장은 기존의 변동성 장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그 점을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시라. 아시겠죠?